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된 평범한 할머니인데 오늘 여러분께 우리 집에 일어난 참 특별하고도 힘들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아들 진규가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내과 병원 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온 성실한 아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 같지만 속사정은 정말 복잡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며느리 혜인이가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조용하고 순박한 아이였거든요. 시어머니인 저한테도 항상 공손하게 대했고 남편 진규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병원이 점점 잘 되고 환자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병원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아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먹는데 혜인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는 올라야 해. 요즘 주변에 병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경쟁이 심하잖아.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거든. 환자 한 명당 진료시간 10분으로 줄이고 CT나 MRI 검사도 더 많이 받게 해봐. 그래야 병원이 살아남지. 이런 말을 하는 혜인이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마치 돈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아들 진규는 원래 당뇨가 있는데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병원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얼굴이 창백하고 밤에도 혈압약이랑 혈당약 먹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특히 밤늦게 화장실에서 혈당 재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한밤중에 화장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환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혜인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의사로서 양심에 찔리고 그렇다고 안 하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30년 넘게 의사 생활 해온 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고민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뒤척뒤척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접 병원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거였죠.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나서서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내린 결심은 바로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거였어요.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일이었죠. 솔직히 나이가 70 넘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세상에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청소 일 자리가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원무과 직원이 마침 한 분이 그만두셔서 자리가 났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71살입니다. 라고 답했을 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며칠 후 병원에 가서 면접을 봤어요. 원무과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 나이가 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병원 청소 일이 꽤 힘들거든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해야 하고 병원 곳곳을 다니면서 청소해야 해요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어요. 건강도 좋고 무엇보다 이 일이 정말 필요해요라고 간절하게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으로 갔어요. 가족들한테는 동네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게이트볼도 치고 시간 보낸다고만 했거든요. 혜인이는 어머니 건강에 좋으시겠네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활동하세요라고 하면서 별 관심 없어 했고 아들 진규는 워낙 바빠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자세히 묻지도 않았어요. 청소 일을 시작한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육체노동이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거든요. 특히 병원 바닥 걸레질을 할 때는 무릎이 시큰거려서 몇 번이나 쉬어가면서 해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점 적응되면서 병원 곳곳을 다니니까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말 성실하게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진료하더라고요.
환자가 말하는 걸 끝까지 들어주고 꼼꼼히 검사하고 약 처방할 때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혜인이가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진료실 문틈으로 살짝 보면 환자에게 설명하면서도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 검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다가 멈추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어요. 청소 일을 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며느리 혜인이가 얼마나 무리한 일들을 시키는지 직접 보게 됐거든요. 원무과 청소를 하고 있는데 혜인이가 직원들한테 회의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청소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앞으로 환자 한 명당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받게 하세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골밀도 검사까지 권해보고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고 설득하면 대부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설득할 때는 다른 병원에서도 다 하는 검사라고 하면 거부감 없이 받으실 거예요. 혜인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놀랐어요. 혜인이의 지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거든요. 감기로 온 환자들한테도 혹시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해보세요. 특히 중년 이상 환자들은 거의 다 받을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검사 결과 설명할 때도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식으로 추가 검사를 유도해 보세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내심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런데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혜인이가 건강이 우선이라고 잘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검사 안 받으셨다가 나중에 큰 병 생기면 더 큰 돈 들잖아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물론 미리 검사 받는 게 좋긴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검사를 강요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요. 감기 환자한테 골밀도 검사까지 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느 날 간병실에서 청소하는데 간호사들이 조용히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언니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환자들 불만도 점점 많아지고 불필요한 검사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맞아 어제도 감기 환자분이 15만 원 나왔다고 화내시더라고. 감기약 값이 몇천 원인데 검사비가 그렇게 나올 일이야? 원장님도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고 혈당도 계속 높다고 하시던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환자분들한테 검사 권할 때마다 미안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안쓰러워. 부인분이 너무 무리하게 푸시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원장님은 원래 환자분들 꼼꼼히 보시는 스타일이셨는데 요즘은 시간에 쫓기시는 것 같아. 간호사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아들이 의사로서 가져야 할 신념과 아내가 요구하는 경영 방식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보였거든요. 며느리 혜인이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원무과에서 청소하는데 혜인이가 직원들한테 또 다른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입원 환자들한테는 일주일에 2번씩 기본 검사 받게 해주세요. 월요일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목요일에 흉부 엑스레이는 기본이고 상태에 따라서 CT나 MRI도 추가로 권해보세요. 그리고 퇴원할 때도 퇴원 후 경과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재검사 한 번 더 받고 가시게 하고요. 우리 병원이 환자를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이미지도 좋아지고 수익도 올라가고 일석이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입원 환자들은 이미 아픈 몸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검사까지 받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검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니까 환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거잖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한 직원이 그런데 매주 똑같은 검사를 받는 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환자분들도 부담스러워 하시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혜인이가 좀 짜증스런 목소리로 환자 상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안전한 거죠. 혹시 뭔가 놓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라고 답하더라고요. 아들 진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내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진료실 앞을 지나가는데 혼자 있을 때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재고 있더라고요. 측정기에 220이라는 숫자가 떴는데도 그냥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당뇨 환자한테는 정말 위험한 수치인데 말이에요. 환자를 진료할 때도 환자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검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병원 방침이라서요.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릴게요라고 중얼거리면서 환자한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병원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밤늦게 청소하고 있는데 간호사 몇 명이 몰래 복사기 앞에서 서류들을 복사하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언니, 이대로 가면 우리 병원 정말 망할 것 같아. 환자들 불만 접수도 계속 들어오고 보건소에서도 조사 나온다는 얘기 있잖아. 우리도 미리 준비해놔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라도 정리해둬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맞아, 어제도 이른데 할머니 한 분이 감기로 오셨는데 25만 원 나왔다고 화내시더라고. 며느리분이 따라오셨는데 도대체 감기 치료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다른 병원은 5만 원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라고 따지시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부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기본 검사만 해도 10몇만 원은 나올 수밖에 없어. 골밀도 검사에 복부 초음파까지 하면 20만 원은 훌쩍 넘어. 그들이 복사하고 있는 건 혜인이가 지시한 불필요한 검사 목록들이랑 환자 불만 접수 내역들이었어요. 혜인이가 직접 작성한 지시서들도 있었고 환자들이 접수한 불만 사항들도 정리돼 있었어요. 이거 원장님은 아시는 건가? 아마 모르실걸? 부인분이 따로 지시하시는 거니까. 원장님은 진료만 하시고 경영 쪽은 거의 신경 안 쓰시잖아. 그래서 부인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원장님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 환자분들한테 미안해 하시는 거 맨날 보이는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직원들까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그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예전에 회계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자료들 보는 눈은 있었거든요. 천천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감기 환자한테 15만 원에서 30만 원짜리 검사를 시키고 입원 환자들한테는 매주 10만 원씩 불필요한 혈액 검사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퇴원할 때도 안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검사를 받게 하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환자들 불만 내역이었어요. 검사비가 너무 비싸다. 불필요한 검사를 너무 많이 받게 한다. 다른 병원은 이런 검사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강요하느냐, 같은 검사를 왜 매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혜인이가 본격적으로 병원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작년부터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비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였어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감기 환자는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환자 만족도는 오히려 급격히 떨어졌고 재방문율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병원에 오래 다니던 단골 환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한 번 오고 다시 안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검사비가 너무 비싸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가면 병원 망하는 거 시간 문제구나. 저는 혼잣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며칠 후에 정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보건소에서 조사관들이 나온 거예요. 환자들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다면서 병원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러 온 거였죠. 아침에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미 조사관 3명이 와 있었어요. 정장 입은 중년 남성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그들 옆에는 두툼한 파일들이 쌓여 있었고 조사 체크리스트 같은 종이들도 보였어요. 환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우리도 불필요한 검사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수군거리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혜인이는 당황해서 사무실과 진료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 아들 진규는 창백한 얼굴로 조사관들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혈당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지 중간중간 말이 끊어지고 이마에 식은땀도 맺혀 있었거든요. 원장님, 최근 몇 달 동안 불필요한 검사 지시가 많다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조사관이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묻자 진규는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손도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렸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환자분들 건강을 위해서 미리 체크하는 게. 진규가 이렇게 더듬거리며 답하는데 조사관이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감기 환자에게 골밀도 검사와 복부 초음파까지 권하는 것도 환자 건강을 위한 건가요?
여기 불만 접수 내역을 보니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과도한 검사비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데요. 조사관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어 보이면서 말하니까 혜인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조사관들은 병원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환자 진료 기록, 검사 지시서, 수납 내역, 심지어 혜인이가 직원들한테 내린 지시서까지 다 확인했어요. 점심시간에 조사관 중 한 명이 간호사들을 따로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저는 복도 청소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간호사들이 그동안 참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실제로 원장 부인분이 모든 환자에게 기본 검사 패키지를 받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감기 환자든 소화불량 환자든 상관없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는 기본이고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골밀도 검사까지 무조건 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입원 환자들한테는 일주일에 2번씩 똑같은 검사를 반복하게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말이에요. 저희도 환자분들한테 미안했지만 부인분 지시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조사관이 그럼 원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라고 묻자 간호사가 원장님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환자분들한테 검사 권할 때마다 미안해하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도 계속 높아지셨거든요. 하지만 부인분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라고 답했어요. 오후에는 환자들 면담도 있었어요. 그동안 불만을 제기했던 환자들이 와서 직접 증언했어요. 감기로 왔는데 25만 원 나왔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5만 원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 여기서는 골밀도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입원했는데 매주 똑같은 검사를 받게 하더라고요. 검사비만 주마다 10만 원씩 나와서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건지 물어봐도 안전을 위해서라는 대답만 하시고 조사관들이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추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서류를 보존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도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돌아간 후 병원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 병원에는 진규와 혜인이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청소를 마저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자기야, 이제 어떻게 해? 조사관들이 모든 걸 다 알아버렸잖아. 혜인이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환자들한테도 미안하고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진규도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원에 남아서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해둔 모든 내용들을 수첩에 차근차근 적어봤어요. 혜인이가 언제부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환자들이 어떤 불만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혜인이가 지시한 불필요한 검사들의 종류와 비용, 환자별 진료비 변화 추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모두 적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직원들이 모두 나간 사이에 저는 조용히 아들 진료실로 갔어요. 진규는 책상에 엎드려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혈당 측정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는 240이라는 위험한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진규야.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엄마, 저 때문에 병원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혜인이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아들 곁에 앉으면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진규야, 엄마가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 그런데 놀라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엄마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 아들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엄마, 언제부터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 직원들이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들에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너희들 힘든 거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을 찾고 있었어. 직원들은 다들 친절하고 청소 일도 어렵지 않아. 무엇보다 너희 상황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어. 저는 그동안 관찰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혜인이가 언제부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까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엄마, 혜인이가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켰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청소하다 보면 병원 곳곳을 다니게 되잖아. 원무과에서 회의하는 것도 들리고 간호사들이 걱정하는 것도 보이고. 혜인이가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 관찰할 수 있었어. 진규는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충격받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환자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불만 내용들을 들을 때는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너무 무능해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했네요. 혜인이 말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환자들한테는 미안한 일만 시키고. 의사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환자들 정성스럽게 진료하는 거 엄마가 다 지켜봤어. 검사 권할 때마다 미안해하는 모습도 봤고 환자들 설명해 주는 것도 정말 꼼꼼하게 하더라. 다만 혜인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지. 저는 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먼저 불필요한 검사들을 모두 중단해야 해. 그리고 환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과도하게 받은 검사비는 일부라도 돌려드려야 해. 마지막으로 병원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환자 중심으로 가야 해. 그런데 혜인이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 워낙 고집이 세져서. 걱정 마. 엄마가 혜인이랑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게. 그 애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었던 건 아닐 거야.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인데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저는 혜인이를 따로 불러서 집 거실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평소에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혜인아, 솔직히 말해보자. 요즘 병원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제가 먼저 말을 꺼내니까 혜인이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너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어? 조사관들 나오고 환자들 불만도 많고 진규도 스트레스 받아서 몸까지 안 좋아지고. 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 혜인이가 잠시 말없이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병원이 잘 되라고 우리 가족이 더 잘 살라고 한 일인데. 언제부터인가 욕심만 커진 것 같아요. 다른 병원 부인들 만나면 요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너희 병원은 너무 순진하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환자 한 명당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이런 검사들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혜인이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그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야.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진규도 의사로서 양심에 찔려서 밤잠도 못 자고 혈당도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 우리 가족이 잘 되려고 한 일이 오히려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혜인이는 제 말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이렇게 많은 환자들한테 피해를 드렸는데. 조사도 받고 있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돼.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중요한 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말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어가는 거야. 저는 혜인이한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먼저 불필요한 검사들을 모두 중단해야 해. 그리고 환자들한테 직접 가서 사과하고 과도하게 받은 검사비 중 일부는 돌려드리거나 다음 진료비에서 할인해 드려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는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만 하는 거야. 수익은 당장 줄어들 수 있지만 환자들이 신뢰하고 오래 다닐 수 있는 병원이 되면 결국 더 안정적일 거야. 혜인이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라고 걱정하니까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면 대부분 이해해 주실 거야.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해라고 말해줬어요. 그날부터 혜인이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직원들한테 기존의 모든 검사 지시를 철회한다고 공지했어요.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정말 필요한 검사만 권하세요. 환자분들께 부담을 드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접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환자들이 화를 내기도 했지만 혜인이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검사를 권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과하니까 환자분들도 점점 이해해 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보건소 조사관들이 재조사를 위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혜인이와 진규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거든요. 저희가 환자분들께 불필요한 검사를 권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의학적 판단보다 수익을 우선시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진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조사관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과도한 검사비를 지불하신 환자분들께는 일부 환불해 드리거나 다음 진료비에서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만 시행하겠습니다. 혜인이도 떨리는 목소리지만 진심을 담아서 사과했어요. 조사관들은 병원의 개선 노력을 자세히 점검했어요. 실제로 불필요한 검사 지시가 모두 중단됐는지, 환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있는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간호사들과의 면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요즘 원장 부인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환자분들한테 직접 사과하러 다니시고 저희한테도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것만 권하라고 하시거든요. 원장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당도 안정되시고 환자분들 진료할 때도 예전처럼 여유 있게 하시니까 저희도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환자들과의 면담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는데 부인분이 직접 와서 사과하시고 검사비도 일부 돌려주셔서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모습을 보니까 용서해드리고 싶어요. 조사 결과 병원은 개선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서 큰 처벌 없이 경고 조치만 받았어요. 조사관이 이런 식으로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시면 분명 좋은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라고 격려해 주기까지 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병원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불필요한 검사는 완전히 없앴어요. 처음에는 병원 수익이 줄어들 거라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환자들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병원은 정말 필요한 검사만 해주더라. 원장님이 정말 꼼꼼하게 봐주시고 불필요한 건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 검사비도 합리적이고 진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좋아. 이런 좋은 소문들이 퍼지면서 새로운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었어요. 예전에 다른 병원으로 갔던 단골 환자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역시 편해. 원장님을 오래 봐왔는데 이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 다행이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혜인이는 이제 병원 수익보다 환자들 건강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와서 오늘도 환자분들이 만족하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라고 직원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했어요. 진규도 의사로서 자부심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얼굴색도 훨씬 좋아졌어요. 엄마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 볼 때도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여전히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가족들도 다 알고 있고 직원들도 제가 원장 어머니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그냥 친근한 청소 할머니로 대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대화하고 병원 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복잡한 문제들도 생기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혜인이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였던 건 아니었어요. 가족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니까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진규도 의사로서의 신념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지지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성공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가족이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작은 관심과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